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 관련한 얘기 안내를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저도 이제 한 두 편에 걸쳐서 경매 물건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토지 위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을 할 때 체크 포인트가 다르고 리스크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지 위주로 해서 영상을 두 편을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아마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8월 12일이니까요. 앞으로 한 8일 정도 있으면 입찰 기일인데 거기에 맞는 매물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좀 보다가 낙찰이 되는지 아니면 유찰이 되는지 아니면 보류가 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 이유가 권리분석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희가 이걸 따로 시간을 내서 안내를 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관련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요. 아니면 제가 체크 포인트만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권리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분석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예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점유자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게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매 채널이죠. 땅땅이 님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매물 같아요. 저도 이제 잘 아는 지역이고 그리고 워낙 임장을 동반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땅땅이 님의 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아마 시간적으로 땅땅이 님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의 제약상 다 담아서 안내를 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한 영상이 정말 오래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으로 선별을 했으니까 경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023 타경 2936 오늘 매물인데요. 남원의 위밀이 1694-1 외에 건물과 토지 일괄 매각하는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뒤쪽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이쪽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위밀이 그 바다까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현장을 제가 못 가봤어요. 근데 땅땅이님 채널에서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게 경매가 나와 있다가 계속 유찰이 되면서 지금 8월 20일 매각기일이 또 잡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 가서 보시면은 이제 겉에 라임스톤으로 돼서 깔끔한 정말 고급 단독주택의 느낌이 나고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쪽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걸어서 산책로로 바다까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한 그런 바다뷰가 정말 잘 보이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현장 보시면은 다들 마음에는 들어 하시고 적정한 금액이라 그러면 좀 사고 싶다.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면적이 이게 123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건물 연면적이 거의 130.97평이니까 고급 단독주택이게 되겠죠. 근데 지금 8월 20일 입찰 보증금이 5,100만 원이니까 5억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정상적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주택들은 못해도 분양가는 지금 뭐 1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암만 그래도 매매가가 한 8억 정도 전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번 더 유찰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목이 현재 전 상태로 돼 있고요.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은 대위 등기가 돼 있어서 대위 등기란 건 뭐냐면 건물을 짓다가 최소한 골조 이상은 돼야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만 이제 준공이 안 떨어져서 건축물 대장만 없는 상태고 등기부 등본상에는 건물에 관련된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아이고 이게 채권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머리 아프다 할 정도의 그런 채권 관계가 돼 있고요. 금액도 상당히 높게 잡혀져 있어요. 이게 아마 공동담보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질권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채권은 그러니까 그 등기부 등본상의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채권들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팔아서 서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채권 질권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경매는 말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등기부 등본 확인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내부에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될 건지 그 부분들이 사실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초반에 체크포인트 1으로 잡으셔야 될 거, 권리 분석에서 잡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목이 전 상태에서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럴 경우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매지에도 보면은 농취증을 필요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농취증, 그러니까 이건 전용에 관련된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농취증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이 이제 준공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농취증을 신청을 하시면 농취증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리스크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통 농지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을 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해서 준공을 해서 향후 처리하겠다고 해서 농취증을 받는 방법과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서 농지 상태를 유지한 이후에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로 해서 농취증을 또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뭐 내부 마감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준공이 그러면은 그 준공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농취증을 경매에 의한 낙찰로 인한 그 농취증 발급을 요청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9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하려면 기존 건축주에서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기존 건축주에서 낙찰받는 분 이름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예전 같으면은 기존 소유자가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 이게 건축주 명의 변경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매에 의해서 이제 그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될 경우에는 진행 사항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는 그 증명원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있는 부분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향후에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보증금 10%를 날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남원읍 사무소와 그 다음에 서귀포 시청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준공 전이라도 임차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기가 나는 이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물건도 전입세대 열람원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소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민 출입국 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입세대 열람원 하나만 가지고 맹신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임차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겉에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짓지도 않은 집에 누가 임차를 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봤을 때 임장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등기부등본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점유자가 없어 보이는데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허가 미등기도 임대차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세 번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지에 나와 있는 것들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권리분석에서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거기에 맞는, 매물에 맞는 체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이드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과 이론과 이렇게 딱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습득하신 부분들을 경매에 참여하시면서 하나하나 또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대신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재산적인 데미지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물의 그 물건의 확실한 체크 포인트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일반 경매 채널처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공부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는 영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 번씩 안내를 해드리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